오늘은 일단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2월 들어가지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 오늘 공개 방송에 오시면은 제가 어떤 종목을 준비하였습니다. 한번 와서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을 정리를 한번 쭉 해보니까 그래도 이번 달 뭐 시장이 좀 가다가 좀 멈추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렸던 종목들은 큰 문제 없이 잘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이제 보셔서 제 종목을 이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뭐 제 공개 방송에 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또 유익하다, 이런 또 응원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좀 몇 가지 종목들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명절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영화 극한직업이었죠. 이 영화가 1000만 관객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가 영화 관련주를 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명절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와 1000만 관객 돌파했네 이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이제 봤던 종목들이 제가 영화 관련주나 엔터 관련주를 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짐 로저스, 전설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TV 방송에 출연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막 YG 엔터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때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정확하게 명절 전주에 공개 방송에서 아마 이거는 제가 대박스쿨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봤던 종목이 CJ ENM, 그 영화 극한직업의 투자사였죠. 그리고 이제 덱스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각의 종목들 한번 화면으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CJ ENM이라는 종목이 오늘도 좀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죠? 시가총액이 5조 원짜리 종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짧게 보는 것보다도 좀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명절 끝나고 나서 잠시 한 3거래일 정도 음봉이 나오더니 바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있고, 이렇게 좋은 종목을 팔고 뭘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수급들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계속 더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요거랑도 같이 드렸던 게 덱스터라는 종목이 있었죠. 덱스터 같은 경우도 뭐 10% 이상 올라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6,000원대 요쯤에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목표가가 6,900원이었는데 7,000원을 넘기면서 요 사이에서 내려가는 거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딱 돌리는 구간에서 편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마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들은 뭐 리스크가 있다거나 굉장히 뭐 위험한 종목들을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나 거래할 법한 이슈와 테마를 가진 종목을 저는 눌림목에서 사요. 그러니까 저는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이 글쎄 이거를 뭐 나쁘게 생각해야 되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손해를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테마주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매매를 잘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잘 거래하면 또 수익 많이 낼 수 있어요. 그죠? 이번 주에 일정들이 뭐가 있는데 그거 거래 안 하면 언제 수익 냅니까? 그죠? 2019년도 언젠가 한번 올라갈 거예요, 이런 종목들 사가지고 한 뭐 5, 6개월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한 주 딱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본전이네, 이런 거래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따라 들어가서 단 위험한 종목들을 추격하는 게 아니라 방금 봤던 것처럼 눌림목에서 사서 이렇게 거래할 수 있다면은 시장의 트렌드도 따라갈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종목 또 거래할 수 있고, 오래 걸리지 않게 수익도 낼 수 있고, 지금은 이런 전략들이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정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들도 결국에 테마를 위험하지 않게, 테마라는 그런 종목들을 남들보다 먼저 선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 테마주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게 사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눌림목에서 잘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박스쿨 하면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도 한 승률이 80% 이상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이거 좋습니다, 사보세요 했던 종목들이 10개 중에서 아직 승부가 안 난 것들도 좀 있고요. 빠진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10개 중에 8개 이상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장을 저는 뭐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들도 한번 관심 갖고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화면으로 갈 텐데요. 그렇게 해서 영어 관련 주사를 봤고요. 제가 명절 끝나고 나서는 진짜 많은 얘기 드렸어요. 그죠? 명절 끝나고 나서 그때 명절 가기 전에 제가 준비하고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가 또 쉬었잖아요. 일주일 쉬는 동안에 또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저는 화장품주를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갑자기 저 때 화장품을 보겠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 오고 다른 데를 많이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소비주 망했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고서 아 그래, 중국 소비주가 망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은 나는 오히려 한번 사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드렸던 종목들이 한국콜마라든지 대표적으로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죠. 더 나아가 보면은 예전에 드렸었던 호텔신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되게 잘 움직일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남북 경협주라든지 5G라든지 엔터 같은 종목들을 좀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렸던 경협이나 5G 같은 것들이 다 일정으로 드린 거예요. 일정주. 매주 월요일 날에 드리는 일정주 체크하면서 좋습니다 해서 드렸던 종목들인데 차트 한 번씩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현대글로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이 종목은 남북 경협주 중에서 과거에 러시아와 엮였던 적이 있었던 물류 관련주입니다 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자, 주가를 보시면 제가 설명절 이때죠, 끝나고 나서부터 만약에 편입하셨으면은 한 14만 원대, 13만 원대에서 지금 14만 원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서 변동성이 좀 커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이 무거운 종목이라 그래요. 시가총액이 5조 원짜리 기업이라서 하루아침에 움직이진 않아요. 대신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수개월씩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을 하나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이게 현대글로비스의 월봉 차트인데요. 딱 보시면 어때요?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고평가주 아닙니까? 추격 매수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완전 바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또 소개시켜 드렸고 또 좋은 성적이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를 왜 제가 남북 경협주로 드렸을까? 왜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이 왜 열차를 타고 갔을까? 요거 좀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때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모습들 다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5G 얘기 드리면서 5G도 중요한 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MWC라는 재료 역시도 5G 재료가 있는 그런 행사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또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늦게 오셨던 분들께 또 선물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설 명절이 끝난 그 다음 주에 이제 일정 방송을 통해서 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정말 원했던 매수가까지 오지 않고 바로 가버려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약간 눌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되고, 요즘에 5G 관련주도 잘 가잖아요. 그죠? 이 서진 시스템도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도 잘 나가는 테마 중에 하나가 또 베트남 진출 기업이라는 부분인데, 참고로 이 종목이, 이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목표가를 19,000원에서 2만 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가버렸어요. 이렇게 3일 만에 그냥 훅 가버렸는데 아직 저는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노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팔지 못하고 보유하시는 분들은 한 2만 원까지 다시 올라가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목들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엔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이것도 제가 그때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부분인데 엔터 하면은 뭐 SM, 뭐 JYP, YG 엔터 그래서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이제 그 종목들도 좋아요. 저는 그 종목도 다 갈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가 좀 가벼운 회사와 무거운 회사의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에 뭐 우량주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왜 잘 이렇게 안 와닿는지 저도 알만한 이유가 우량한 종목들은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제가 이 종목은 1년 정도 투자하시면은 20%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도 아니 하루에 20%짜리를 노리시는 분들이 1년에 20%짜리 성에 차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량주들이 외국인 기관들만의 잔치가 되고 외국인 기관들만 매일 수익을 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테마주에서 어려운 고행길을 선택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통받고 계시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엔터주 중에서도 우량한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벼운 종목들이 있다. 그래서 가벼운 종목 중에서는 뭐 연예 소속사뿐만이 아니라 엔터라는 것 자체가 뭐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음원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 중에서 연예 소속사 중에서 작은 소속사들, 뭐 큐브 엔터, FNC 엔터, 최근에 또 신인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소속사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좋다고 이제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올라가고 있죠. 신고가 돌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 종목들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많이 올라간 감이 있기 때문에 슬슬 이제는 좀 줄여주셔야 된다는 거, 이제 파셔야 된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여기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역시 이제 제가 명절 이후에 여러분께 또 설명드렸던 부분들인데 제가 3월달 투자를 미리 좀 보자. 3월달 미리 투자하자.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는 바로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미세먼지 관련주. 여러분들 오늘 미세먼지 심하지 않았습니까? 저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너무 목이 아프더라고요. 공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이제 시작이에요. 요즘에 낮 기온이 막 10몇 도까지 올라가요. 12도 막 13도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 날씨와 기온과 미세먼지의 그 차이를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좀 날씨 추워지면은 그래도 춥지만 공기는 깨끗하겠구나.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날씨 풀려서 좋은데 마스크 써야겠구나. 저는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고 창밖을 내다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 와, 오늘 심하다. 그랬었는데 미세먼지 관련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던 거에 의하면은 웰크론이나 톱텍 같은 종목들이 있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웰크론하고 톱텍은 여러분께 드렸던 날짜가 좀 틀려요. 근데 웰크론 같은 경우는 이때였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드리고 나서 목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요 캔들 보이세요? 요 날? 2월 21일 날 목요일 날 이때 제가 이걸 어떻게 드렸냐면은 단타라고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냐면은 전날에 수요일 야간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께 이 웰크론이라는 종목은 내일장에 뛸 가능성이 높으니 3% 단타를 하십시오라고 드렸어요. 위로 3%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하시고 대신 밑으로 3% 빠지게 되면은 손절하세요라고 드린 종목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떻게 움직였죠? 목요일날 분봉 차트 한번 볼까요?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날 이제 캔들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한 10분 정도 상승을 좀 이어왔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충분히 단타하시는 분들은 눈치껏 거래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웰크론이 그때 이제 좋았던 이유가 미세먼지라는 재료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 그래서 제가 실적에 대한 강의를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종목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드린다고 했으니까.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시간 아깝지 않게 제가 종목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드리는 종목들은 전 여러분들 수익도 수익이지만 곧 3월인데 이번 3월 달에 저는 상장 폐지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목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종목들 역시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닥에서 도대체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회사는 좋은 건 알겠는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들, 이런 것들 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뭐 테마주 막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뭐 다른 전문가님들도 이렇게 거래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막 고가 테마주를 드리기도 좀 힘들고, 눌림목에 있는 것들 중에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적이 좋은 것들을 드리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시세가 잘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이라는 거는 결국에 주가에 반영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쌀 때 눌림목에서 사놓으면 좋을 만한 종목들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남북경협 관련주들을 매매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남북경협 중에서 실적이 좋은 거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키워드를 하나 드린 게 흑자전환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종목을 보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것도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웰크로는 목표가 잘 도달했고 더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톱텍 같은 경우는 약간 거래 시기가 좀 틀리지만은 요거 2월달 그죠, 명절 끝나고 나서 혹시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보시면 제가 추구하는 패턴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적풍이 어떤 종목들을 좋아하는지 딱 보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제가 톱텍이라는 종목을 총 2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어요. 요거 공개 방송 오신 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설명드려 볼게요. 가장 첫 번째가 언제냐면 거래 재개 전날. 이날 이제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1월 17일 날 거래 재개가 됐는데 1월 16일 날이 제 또 공개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대박스쿨에서 막 설명드리고 구구절절하게 풀어드렸죠. 왜 좋은지에 대해서, 톱텍이 왜 좋은지, 그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팔으라 그러는 안 좋은 종목인데 적풍만 혼자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명드리고 공개 방송에서 짜잔하고 이제 스토리를 풀어드렸죠. 그때 다들 공감하셨죠? 아,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요거 17일 날 목요일 날이 또 제 공개 방송 날이었는데 그때 이걸 제가 또 관심주로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상한가 들어가고 다음날 20% 뜬 상태에서 다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서 사서 올라갈 때 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1월 18일 날 거래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설명절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타이밍이 여기입니다. 여기 10,000원 근처. 제 매수가 10,000원 근처 드리고 목표가 11,000원 드렸어요. 10% 수익 내고 나오시라고. 근데 주가가 다음날에 한 이틀 뒤에 20% 넘게 올라가면서 뭐 초과 달성을 했죠. 그리고 저는 끝이에요. 더 이상 톱텍이라는 종목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딱 2번 드렸습니다. 이때 한 번과 이때 한 번.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톱텍이라는 종목을 물려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관련 재료와 실적이라는 재료가 짬뽕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주목을 받을 시기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한 번 더 공략을 노려보려고 하는데 그 가격이 어딘지는 힌트를 많이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종목들 거래 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그리고 아까 이제 흑자전환 얘기 드리면서 같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오늘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죠. 바닥에서 제가 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뭐 한 10%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한 15% 정도? 한 13% 정도 나오네요.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이에요. 주봉 차트를 보면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죠? 아예 그냥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저점에서 얼마 안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밀려봤자 그렇게 많이 밀릴 때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지금 사셔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방송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좀 더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 목표가는 그날 방송에 오신 분들이랑 저랑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때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잘 끝까지 잘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개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들이 그냥 휘휘 둘러보다가 이거 하세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과 딱 요거 지금 좋겠다 싶은 그런 눌림목에 있는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와 이제 그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이외 나머지 종목들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제 종목을 샀다 하면은 일단 공개 방송을 자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좀 보도록 하고요. 이제부터는 일정을 좀 빠르게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2월의 마지막 주인데 사실 뭐 중요한 일정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다 아실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가는 시간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벌써 하루가 지나갔지만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복습 겸 해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MWC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키워드로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는 거. MWC에 참여한 기업 중에 10곳 중에 한 군데는 한국 기업이래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얼마나 IT 강국인지 아시겠죠? 좀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 가가지고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나서 다음 달에 3월 달에 코리아 5G 데이라는 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나 또 남북경협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차라리 우리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하신다면 솔직히 방송 들으면서 나는 초보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오면서 계좌가 늘지 않고 줄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 초심자 쪽에 속하는 분들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 2월 달 넘어오면서 계좌가 늘어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그 경협주나 또 정치인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싸움에 끼지 마시고요. 지금 가면은 완전히 그냥 고수들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서로 눈치 싸움들 엄청 치열하고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괜히 끼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약간 시장에서 약간 멀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 3월달 투자 유망주를 지금부터 들어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MWC라는 재료, 이 행사에 속하는 재료가 뭐 5G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AR, 우리가 VR이라고 하죠. 뭐 가상현실이랑 증강현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진짜 볼만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5G 관련주 중에서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공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3월 달을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MWC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만약에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월 달에 주요 행사였던 CES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 안 올라가고 2, 3주 뒤에 올라간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MWC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바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3월 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계속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에 대한 전략들은 지난 시간에 한번 드린 바 있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정부의 일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략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죠?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부의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조만간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거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요즘에 또 잠깐 좀 멀어져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5G가 앞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주 원동력이라고 한다면은 도시 안에서 5G 통신망이 깔려 있으면 가장 먼저 어디가 혜택을 볼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제일 기대되는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이 오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토론회라는 행사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오늘 몇몇 태양광 종목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네, 뭐 시장에서 막 엄청나게 큰 테마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저런 관심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차 관련주가 도대체 왜 올라가냐? 오늘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 바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한 그런 토론회가 있으면서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사실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동안에 수소차에 물리신 분들은 오늘 빠져나오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이 기회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비록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오늘은 그래도 손실이 좀 줄어드는 날이었으니까. 근데 오늘 못 파신 분들은 내일까지 보셔도 돼요. 왜 그런지는 다음에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의 일정을 살펴보니까 내일 수소기술 로드맵 수립 착수라는 저런 이제 정부 계획이 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오늘처럼 수소차에 관련된 그런 미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는 내일까지는 보셔도 되겠다. 그리고 내일이 지나면은 또 당분간 이슈가 좀 없는 시기로 잠잠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별게 없네라는 생각 들면은 일단 저는 빠져나오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나중에 또 다시 공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내일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련 활동이 있는 걸로 봐서 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종목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안 올라갔던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IT입니다. 그죠? IT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시기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지만 또 실망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오늘 그 지지율 조사 나온 거 보니까 거의 뭐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저렇게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지지율 조사가 거의 뭐 일편단심 계속 같은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역전 드라마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종목들을 좀 보니까요. 제가 차트 이거 몇 개만 좀 볼게요. 종목도 몇 개 볼 텐데, 자, 이게 보이시는 종목은 진양산업이라는 종목이에요. 진양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사실 공개 방송에서도 이 종목을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해요. 지난주쯤에 이거 한번 충분히 내려오면은 저 한번 사볼 거예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샀어요, 사실은. 계속 내려와서 바닥이 안 보여서 안 샀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를 보면 어떤 자리냐면, 야, 이거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는데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그 2016년도죠. 2016년도에 뭐 4.13 총선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아, 선거 당일 임박해 가지고 어차피 선거 끝나고 나면 급락하니까 그 전에 팔자.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지게 됐는데, 전 이만큼 빠졌으면은 야, 이거 거의 다 빠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저가 매수로 들어가도 좋은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노리시는 분들은 선거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선거 전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 디데이니까 화요일 날쯤에 좀 밀려있는 거 한번 좀 사놓고, 그죠? 선거 끝나면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급등 아니면 금방 나오겠죠. 그죠? 근데 지금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1차 매수 한번 해놓고, 그리고 만약에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당선되면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물론 낙선되면은 일시적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전날에 좀 한번 사놓고, 그리고 다음 날에 결과 보고서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은 한 차례 추가 매수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고생일 수 있지만 지금 바닥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씀, 요거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또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또 이제 라스트 일정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회담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 금요일에 또 쉬죠. 우리가 3.1절 또 이제 휴일이 됐는데, 이번 주는 거래일이 굉장히 짧은 대신에 재료들이 많고 임팩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그 미중 협상에 따른 그 어떤 협상 기한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이었는데 잘 해결이 돼서 중국 증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앞에 있는 이슈와 3월 달에 있는 이슈, 이 두 가지만 놓고 저울질 하시면 되고, 막 5월 달에 올라간 종목들은 지금 생각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의 이슈와 다음 달의 이슈들을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들을 잘 한번 골라보셨으면 좋겠고요.